뭐 워낙 뭐 정부에서 특히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그것도 규제 정책. 자, 이 고강도 부동산 정책, 뭐 실제 정부에서는 뭐 원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뭐 현재 시점에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2017년 이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현재 정권이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6.19 정책, 8.2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고강도다라고 해서 뭐 실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추가 지정, 규제 지역과 대출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강력한 부분으로 이 실시를 좀 했는데, 자, 이게 2017년도를 좀 넘어오면서 2018년도 9.13 대책 그리고 이 2020년도 6.17 또 요번 7월 10일 대책을 통해서 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정책상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다 나왔는데 7월 13일,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그래도 이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까지 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좀 약간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좀 공급을 좀 맞춰주자 해가지고 이 금년 8월 4일 날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까지도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정부에서 실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 목적과 배경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은 바로 이 거래량을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거래량 9월달, 10월달 기준으로 거래량 상당히 낮춰졌는데, 자,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같은 안정권, 하락 충분히 유도를 했느냐? 이게 실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프상으로 보면 7월달 이후 10월달 딱 3개월간의 수치만 보더라도요, 이 상승 부분만 보합으로만 꺾여져 있을 뿐이지 실제 하락과 이런 부분으로는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하나의, 지금 이게 제가 전문가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치상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수장, 바로 이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가 자기 집 전세에서 지금 쫓겨날 판이라는 것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도 보면 전세 가격은 지금 급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의 거래량도 아파트 뭐 이런 단순한 매매 거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세 거래량까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런데 2020년 6월 5일 날짜 기준의 평균 전세 가격하고 현재 9월 25일 날짜의 전세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최고 지금 올라간 상승률 38% 이상이 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 서울권을 집어넣고 보면 상승이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된 데를 찾으면 하나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건 조금 정부 정책상에 좀 반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자, 금년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이미 이제 9월 달이 지나서 9월 달 재산세 지금 다들 이제 납부를 다 하셨을 텐데, 실제 통계치를 보니까 2017년도 정부 정책을 시작으로 현재 2020년까지 지금 재산세만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재산세가 공시가 대비 올라간 상승률이, 재산세가 이렇게 거의 뭐 강남, 서초 이런 쪽은 거의 2배 이상의 재산세가 되는데, 자, 금년도 2020년도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내년입니다. 2021년도부터는요, 단순하게 이제 재산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보유세, 이 종합부동산세까지 상승을 하다 보면, 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보유세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하나의 큰 메리트, 뭐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시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쪽이라든가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실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맞기는 한데 과연 이게 맞냐?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거래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보유하신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살 때와 팔 때, 취득세와 팔 때 양도소득세가 딱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일단 당분간은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고 또 새로운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그걸 매수하실 수 있는 분한테 취득세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바로 그래서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오히려 이 취득세와 이 양도소득세를 조금 이 완화를 좀 시켜서 오히려 거래량을 증폭을 시킨다 그러면 실제 투기가 아니라 이 정정한 거래, 이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가격도 잡으면서 지금 현대 임대차 관련된 전세에 대한 수요, 특히 이 해당되는 것이 세입자분들이 결국은 어디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 없지만 2주택, 3주택 있는 분들도 팔지를 못해서 오히려 이 동맥경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요. 자, 마지막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공급 정책, 이거는 이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자, 과연 이 공급에서도 뭐 지금 또 정부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게 특별 공급에서 조금 더 확률을 높게 해서 거의 한 93% 정도를 뭐 신혼부부의 혜택을 좀 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전체적인 공급을 완전하게 만회를 할 수 있느냐 좀 그렇진 못하고요. 실제 또 일반 공급이라든가 공공 재건축 부분이 자 실제 이게 공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요 재건축과 재개발 쪽에 이런 규제들을 조금 풀어서 이 부분도 거래량이라든가 실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열어주는 방법을 좀 한 번 정도는 그런 정책도 지금에 와서는 한번 틀어주고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 정부의 규제 정책 어느 정도는 거래량 잡고요. 충분히 지금 이 시장에서는 조금 이 엄동설한처럼 그런 부분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과연 출구를 만들어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한번 턴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